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대학교 외문의 창작학과 학과장 김준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오래간만에 우리 학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그 지금 현재 우리 학과에서 웹소설 2만자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감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 우리 공모전에 대해서 여러 경로로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좀 공모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라는 약간은 좀 긴 답변을 요하는 질문들까지 다양한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좀 모아서 오늘 특강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어, 공유를 좀 하고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만자 공모전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웹소설 공모전이 요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이 이제 밝았는데요. 아마 올해에도 굉장히 많은 웹소설 공모전이 진행되겠지요. 그러면 우리 학과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또 대부분의 작가분들이나 지망생분들이나 또 우리 과 학생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만자 공모전에서 결과를 잘 얻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또 이만자 공모전 말고도 다른 웹소설도 어떻게 준비할지 좀 덜 막막해졌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좀 팁이나 노하우 같은 것들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겸사겸사 이만자 공모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만자 공모전도 결국은 웹소설 공모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웹소설 공모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공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웹소설에는 없는 또 특이한 점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 웹소설 작가들, 웹소설 작가 지망생들한테는 이 공모전이 계속 다가오는 어떤 중요한 이벤트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거기에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의 주인공인 2024년 이만자 공모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정보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좀 정보를 명확하게 해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가장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하는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포스터를 한번 리뷰를 해보는 게 좋겠죠. 사실은 그 우리 학과에 들어오는 질문 중에 이미 이 포스터 혹은 이 공모전 공지에 답이 나와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제일 먼저 공유를 하고 한번 확인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포스터가 좀 아래 위로 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반부하고 하반부를 반으로 나눠 가지고 좀 잘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화면이 상반부, 상단 화면이 되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요거는 기본적인 정보니까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리뷰를 해봅시다. 차근차근 리뷰를 해봅시다. 자, 제3회 웹소설 이만자 공모전입니다. 이만자라는 게 우리 공모전의 키워드입니다. 그렇죠? 다른 웹소설 공모전하고 우리 공모전이 비교가 되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이만자로 되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자, 우리 서울사이버대학교 웹문예 창작학과에서 제3회 웹소설 이만자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괄호 열고 웹소설의 초반 이만자는 작품의 유료 출판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 분량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따가 Q&A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만자로 설정했는지. 자, 우리가 3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1회의 결과를 한번 보면 3명의 수상자를 배출을 했고요. 그리고 3명의 작가가 출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공모전은
반드시 상을 주겠다. 뭐 1, 2, 3등을 가리겠다. 이거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우리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학교 학생들, 그리고 우리 학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학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도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 주최하고 있는 이런 그 작가 양성 루트죠. 어떻게 보면 작가한테 데뷔하고 계약하고 출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이런 루트를 한번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싶은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3명의 수상자, 3명의 출판 계약 작품을 배출했다. 일단 이게 1회 성적이었고요. 2회는 수상자는 3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일단 심사하는 입장에서, 아유, 근데 이거는 아깝게 3등 안에는 못 들었지만, 4등이지만, 이 작품은 그래도 출판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선택을 받은 작품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자보다 출판 계약 작품이 한 작품 더 늘어났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어떤 결과 배출에 있어서도 일정 정도의 성장을 거둔 우리 공모전입니다. 1회 참여자보다 2회 참여자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수상자는 어차피 3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지만 출판 계약 작품은 늘어났다. 결국은 작가 배출 실적은 늘어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제가 뭐 막 이렇게 자랑하기는 조금 약간 낯이 간지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업계에서 꽤 호평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수상자가 많다, 뭐 출판 계약을 시켰다 이런 거보다도요. 딱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공모전 하고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뭐 가령 뭐 네이버라든가 문피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곳들이 주최할 수 있는 공모전하고는 좀 많이 다르겠죠. 결국은 아무래도 학교는 어떤 아무래도 예산도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력도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예,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쓸 수 있는 예산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심사에 또 투입할 수 있는 인력도 좀 제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긴 분량의 작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주 긴 분량, 그냥 플랫폼들이 하듯이 막 30회, 50회 연재하고 그걸로 심사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일단 학교에서 그것을 다 심사를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더 제한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학과에서 심사를 정말 엉터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읽어보면서 이 작품은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심사를 하는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수행하면서 또 실제로 작가들한테도 너무 큰 부담을 주지 않고 또 우리한테 도전을 해서 우리 공모전에 도전을 해서 수상을 하거나 출판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공모전에 도전해 보니까 이 작품을 이렇게 발전시키면 되겠구나 이렇게 다듬으면 되겠구나 이런 식의 좀 뭐랄까요 실마리를 좀 마련해 주게끔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이 이만자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반에 웹소설은 정말 초반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요 초반, 이만자는 사실은 한 5회 분량이란 말이에요. 이 초반 5화에 좀 이런 작가들이나 작가 지망생분들 혹은 또 전공생분들이 집중하게끔 한 요 이만자 공모전이라는 컨셉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호평을 받은 바가 있고,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학과에서 좀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작가 발굴을 위해서 최적의 분량으로 실시한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해놓은 이유는 앞에 초반 5화에 딱 집중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플랫폼처럼 엄청나게 큰 뭐 상금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수상하면 엄청나게 큰 뭐 상업적인 성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보하지 않는 만큼 작가에게 최소한으로 부담을 주면서 그래도 또 공부가 되는 이런 이만자 공모전. 그래서 이 제3회 웹소설 이만자 공모전에 참여하시고
작품의 유료 출간 기회도 잡아보세요. 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뿐만이 아니고요. 웹소설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응모 가능하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회, 2회 수상자를 합쳐도 굉장히 많은 그 뭐예요? 그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닌 수상자가 배출이 됐고 또 작가가 배출이 됐다는 사실을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유 나는 저 학교 학생이 아니니까 참여를 해봐야 뭐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작품을 가지고 유료 출간을 했을 때 그 작품이 웹소설로서 독자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만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속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유롭게 그리고 자신 있게 응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모전이니까 물론 상금은 있어요. 물론 상금은 있는데 그래도 일단 유료 출간이 목표인 정말 우리 공모전에 참여한 분들한테 유료 출판의 기회를 준다. 이게 포인트인 이런 공모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모 요건을 한번 볼게요. 자, 1번 초반 2만자 내외죠. 그러니까 중반 2만자, 후반 2만자가 아니라 초반 2만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웹소설에서는 아주 발단, 네, 해당하는 아주 처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런 걸 가지고 보는 겁니다. 완성 원고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웹소설에서 2만자는 아주 일부죠. 예, 훨씬 더 길게 쓰잖아요. 웹소설은. 그리고 줄거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1화부터 한 5화 분량 정도까지 본문을 딱 쓰시고 요 정도로 뚝 끊어가지고 우리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장편 웹소설의 초반 5화 분량이고요. 아무래도 공모전이니까 약간 여러분들한테 오차를 허용하죠. 그래서 그 5천자 내외의 오차를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은 15,000자에서 25,000자 정도의 원고를 쓰는 겁니다. 이게 플랫폼마다 좀 다양하게 다르긴 한데요. 3,000자를 한화로 인정하는 플랫폼들도 꽤 있죠. 물론 유료는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초반 그 무료 진행 횟수에서는 1화부터 뭐 5화까지 초반 그 보통 무료로 진행하죠. 작품이 유료화 됐다 그래도 1화부터 5화는 대부분 무료로 제공을 하는데 그럴 때는 그 플랫폼마다 좀 분량을 어, 5천자를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게끔 약간 풀어주죠. 그래서 4천자 이상, 3천자 이상 이러면 1화로 인정한다. 초반의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3천자짜리 5화를 한번 써봐야겠다. 이러면 그게 15,000자가 되는 거고요. 아니 나는 유료화 분량으로 5천자짜리로 한 5화 정도 써봐야겠다. 이러면 25,000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분량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이따 Q&A에서 잠깐 나올 건데요. 그래도 미리 말씀드리면 이건 공모전이잖아요. 일종의 시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룰이 있으면 일단은 그거는 지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워드 프로세서 파일로 작성을 하죠. 근데 PDF로 변환해서 제출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냥 한글 파일을 제출하거나 그냥 워드 파일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로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PDF로 변환해서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있죠. 일단 그 혹시 모를 실수라든가 뭐 그 변조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내가 제출한 판본하고 심사위원이 제출한 판본에 약간 편집이나 이런 게 좀 다르게 됐다. 이런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시비를 예방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PDF로 저기 하면 만들면 편집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일반 워드 프로세서 파일에서 PDF로 변환한 다음에 제출한다. 요거를 일단 기본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출 원고는 일단 여러분들이 제목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몇 자다. 저는 써보니까 그 뭐 아래 한글이나 워드나 다 원고 정보 여러분들이 보시면 몇 자로 나왔는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백 포함 뭐 2만 천자 이렇게 나왔으면 원고 분량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쭉 써주시면 됩니다. 제출 원고는 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또
온라인으로 받지 오프라인으로 뭐 이렇게 우편으로 받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돌려드리기가 어렵겠죠, 사실상. 자, 응모 기간은 1월 21일까지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에 여러분들이 여러 경로로 주었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메일 제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학과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데 이만자 공모전 응모라고 반드시 표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일 본문에 작가 본명, 주소, 전화번호를 표기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메일 본문하고요. 메일에다가 이제 원고를 파일 그 첨부로 끼워 넣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메일 본문에는 여러분들 본명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가 표기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품에는 여러분들 이름이나 주소나 전화번호 표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심사의 엄정함을 위해서 그렇죠. 이건 누구 작품이네. 이렇게 심사위원이 알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어, 여러분들의 공모전 원고를 수합하는 사람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심사하는 사람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맨 밑에 6번 보면 원고 PDF 파일에는 작가의 이름이나 신상 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거 누구 작품이네. 그 떨어뜨려야겠다. 이거 누구 작품이네. 이거 좀 1등 시켜야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 꼭 주의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대상 1명 100만 원, 최우수상 1명, 2등상이지만 이름은 멋있게 최우수상으로 했습니다. 1명. 네, 우수상 1명 3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특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상은 2차 창작 가능성을 우선으로 기준해서 심사하면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가 1차, 2차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응모작이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 수상자를 조금 늘려봐야겠다라는 과정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상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2차 창작 가능성이니까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뽑는 것하고는 약간 다른 기준으로 요 작품은 웹소설로서의 완결은 그 완성도는 조금 낮은 것 같긴 한데 야 이거는 웹툰으로 만들면 재밌겠다. 드라마로 만들면 재밌겠다. 이런 작품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위해서 특별상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수상자의 경우에 입학하거나 재학할 때 학과 행사에 여러 혜택을 부여를 합니다. 우리 학교는 그 학기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경쟁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에 입학할 학생인데 입학하려고 이제 지원을 하는 학생인데 만약에 우리 저 수상을 했다 이러면 이게 사실은 그 학생의 어떤 그 뭐랄까요 입학 여부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혜택이 될 것이고요. 또 재학생이 수상한 경우에는 여러 이제 학생들한테 멘토로도 소개할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례로도 소개하고 또 학과 내에서 이 작품이 유료화돼서 나왔을 때는 학생들한테 또 우리 학과 학생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게끔 하고 이런 식의 그 특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수상작의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웹소설 업체인 작가 컴퍼니와 우선적으로 작품 계약 협의를 할 기회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2월 초순에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감이나 심사나 발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서두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사실은 공모전 포스터에 꽤 많은 정보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요 포스터를 한 번 더 보면 꽤 많은 답변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이게 공모전 포스터에 나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딱 아주 똑부러지게 써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좀 해두고 싶다. 이런 질문들이 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웹소설이 아니어도 되나요? 이 질문이 은근히 많이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들 제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웹소설 이만자 공모전이죠. 그러니까 요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웹소설 이만자 공모전 중에 약간 이만자에 초점을 좀 맞추신 분들 같아요. 하지만 우리 공모전은 엄연한 웹소설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어떤 게 웹소설이고 어떤 게 웹소설이 아닌지는 좀 애매하지 않나? 게다가 플랫폼 연재를 해가지고 그 응모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생각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웹소설과 웹소설 아닌 것을 정말 딱 그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나누기는 좀 어려워요. 경계들은 항상 불명확하죠. 그래도 일단 우리는 공모전의 포스터를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웹소설 작가 혹은 웹소설 예비 작가들 혹은 웹소설 전공생들한테 유료 출판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아 요건 웹소설이고 거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때요? 아 요거는 팔릴 것 같은 웹소설이다. 독자들한테 인기를 끌 수 있는 웹소설이라고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은 작품이다. 이랬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수상하고 그 다음에 선정하고 계약을 진행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웹소설이 아니어도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이게 뭐 그냥 심사위원한테 넘어가지도 않고 막 확 던져버린다.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상 예심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아, 우리가 원하는 작품은 이게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소설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거나 웹소설이 좀 뭔지 알고 싶다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는 웹소설 공모전이기 때문에 그쵸? 그 웹소설이 무언지를 한번 처음부터 공부해 보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썩 적합한 공모전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 작품이 어느 정도 웹소설로서 좀 기본적인 어떤 조건을 갖췄고, 그리고 또 나름의 다른 웹소설과 비교했을 때 상업적인 좀 경쟁력이 있다. 이런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응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대한 답은 웹소설이 아니어도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절대 안 된다. 뭐, 그 실격이다. 이러진 않지만,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테니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겠네요. 자, 1만 5천 자가 안 되거나 2만 5천 자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정말 이 질문을 해 주신 분은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쵸? 예.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게 하다 보면 좀 길어지기도 하고요. 좀 짧아지기도 하죠. 게다가 50화 분량으로, 죄송합니다. 한화 5천자 분량으로, 그쵸? 한화를 5천자 분량으로 해가지고 5화를 쓴 분들은 2만 5천 자가 사실상 넘겠죠. 왜냐하면 5천 자 이상을 쓰니까. 그쵸? 5천 뭐 100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2만 5천 자를 넘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요거는 공모전이고요. 사실은 경쟁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응모를 한 분들끼리. 그러니까 이런 룰이 설정돼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지킨다. 이걸 가지고 막 나는 아이 뭐 쓰다 보니까 3만 자 됐으니까 3만 자 낼래. 이러면 이거는 실격될 수도 있고요. 혹은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 5천 자가 안 되거나 2만 5천 자를 넘었다고 한다면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그 분량에 조절을 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반드시 5화로 구성해야 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공모전 포스터를 좀 자세히 보세요. 공모전 포스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완성 원고나 줄거리가 아닌 장편 웹소설의 초반 5화 분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초반 5화 이게 아니고요. 초반 5화 분량이기 때문에 반드시 5화일 필요는 없습니다. 뭐 1화, 2화, 3화, 4화, 5화 이렇게 표시를 하셔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굳이 가령 여러분들 그 중간 제목 하나 정해놓고서 뭐 가령 첫 만남 이래 놓고서 첫 만남 1화, 첫 만남 2화, 첫 만남 3화 해가지고 5화를 구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낼 때 그냥 첫 만남이라는 제목으로만 해가지고 쭉 이만자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5화로 구성해야 하나요는 5화 구성은 권장사항이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2만자를 했을 때 이게 5화 분량을 대략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최 측이 낸 것 같긴 한데 나는 5화보다는 딱 4화를 해가지고 2만자에 맞춰서 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래도 아마 웹소설 초반 분량의 어떤 조건은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접근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분량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까다롭게 접근을 하셔야 되지만 이 5화 구성은 그야말로 기준치다. 라고 약간은 자유롭게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되게 중요한 문제죠. 수상작의 경우에 저작권은 누가 가지나요? 이 저작권 관련해서 굉장히 아주 그 열띤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학과 공모전은 수상자든 수상자가 아니든 절대 저작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오롯이 작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인데, 그렇죠? 우리가 학교에서 공모전 실시하면서 그 우리 학교 공모전 수상하면 저작권은 우리가 막 나눠 가진다 이러면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좀 그 별로 교육적으로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떤 계약을 하다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정말 그 작가하고 같이 이 작품을 팔아보자고 이 공모전을 개최하는 곳이 아니죠. 학교와 학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작가들에게 출판 계약을 한번, 아니, 출판 기회를 준다. 출판 기회를 마련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출판을 하게 되면 옆에서 박수 쳐드리지 그거 우리도 좀 권리 좀 주세요. 이렇게 할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질문도 꽤 많이 들어왔는데 이건 굉장히 당연하게도 우리 공모전은 작가의 저작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수상을 하셨든 수상을 하지 않으셨든 그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 작품도 다음 질문도 사실 연결되죠. 수상작의 경우에 반드시 출판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가령 이제 그 우리 공모전에 보면 특정 업체와 그 출판 계약 논의를 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그렇죠? 우선적으로 작품 계약 협의 기회 부여죠. 그러니까 요게 뭐라고 돼 있어요? 작품 출판 계약을 한다라고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작가에게 계약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예요. 그래서 실제로 출판 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아예 저는 상은 받았는데요. 상금만 받고 어, 저희가 뭐 아예 그냥 그 출판 논의는 안 할래요. 뭐 이러셔도 돼요. 이러셔도 됩니다. 물론 우리의 취지에서는 좀 출판 계약도 잘 하시고 이 우리과 수상작이 이렇게 출판 계약도 좀 잘 끝까지 잘 하는 모습을 좀 보면 좋겠다. 물론 이런 생각이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저작권은 누가 가져요? 작가가 가진다고. 그죠? 예, 작가가 가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작가의 권리예요. 작가한테 뭐 기대는 할 수 있어도 우리가 그렇죠? 아니 작가가 나는 싫어요. 나는 내 작품 저작권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다른 데 갈 거예요. 뭐 이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권한입니다. 자, 한 사람이 한 편의 작품만 응모 가능한가요? 요 질문도 꽤 많이 오고요. 사실 뭐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분이 여러 작품 응모하시는 경우 많아요. 근데 응모 때는 제약은 없습니다만 어, 제약이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 제약이 발생하느냐? 수상할 때 발생을 해요. 야, 제일 좋은 작품 우수작하고 1등 작품하고 2등 작품을 딱 뽑아놨어. 근데 그게 같은 작가의 서로 다른 작품이야. 이러면 아유, 그러면 이 작가님은 요 제일 높은 저 순위를 가진 요 작품만 수상하고 다른 작품은 수상 못하고 다른 분에게 수상 기회를 넘기자라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렇죠? 내가 두 작품을 내는데 그 두 작품이 심사위원들한테 1등, 2등 판정을 받았어. 뭐 그런 일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사실상은 뭐 그렇게 뭐 자주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아직 못 봤고요. 그래서 일단 응모는 가능합니다. 응모는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한 명이 두 작품 다 수상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제약이 응모 과정에서는 없지만 수상 과정에서 혹은 선정 과정에서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공모전은 뭐 정말 그 뭐 1, 2, 3등을 가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렇죠? 최대한 많은 작가분들한테 출판 기회를 부여한다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2만 자 혹은 5화 분량으로 공모전을 실시하나요? 라고 했을 때 일단 2만 자가 어떻다고요? 초반에 이 작품이 어느 정도 웹소설로서 가능성을 가지는지를 가늠하는 어떻게 보면 좀 그 글로벌한 일반적인 그런 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요건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웹소설 출판사나 뭐 웹소설 아카데미나
이런 곳에 이거 제가 쓴 작품입니다. 이렇게 내 가지고 검토를 받을 때 보통 굉장히 많은 PD분들이나 굉장히 많은 어떤 심사위원분들이나 혹은 아카데미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초반 5화, 초반 10화 정도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반 5화만 봐도 이 웹소설이 독자들한테 어필될 수 있는지 아닐지가 웬만하면 판가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화를 보는 분들도 있고요. 좀 길게 보면 한 20화, 25화, 1권 분량을 좀 본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요즘에 그 작품을 보내고 있고요. 그 작품들을 이렇게 보고 나서 요 작품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같이 좀 일해보고 싶다. 이 작가와 같이 일해보고 싶다. 이 작품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라고 판단할 때 5화, 초반 5화를 보고 이 초반 5화가 어느 정도 웹소설로서의 가능성을 보이는지를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공모전은 굉장히 많은 상금을 걸거나 아주 뭐 그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상업적인 성공을 가령 뭐 네이버나 문피아나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막 1등, 2등 그 시상을 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그 아주 작가로서 꽤 중요한 아주 내 작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계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식의 탄탄대로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는 없죠. 그게 아니고 정말 어, 한번 이 교육적인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웹소설을 여러분들이 도전을 한다는 것은 이 초반을 얼마나 잘 꾸리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요한 비중을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공모전에 참여하는 걸 기회로 한번 실습해 보세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덜 부담되는 분량을 요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다 보니 이만자가 된 거죠. 네, 대답이 됐다고 믿습니다. 다른 공모전에 응모한 작품은 응모할 수 없나요? 라고 했을 때, 일단 결론적으로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있는데, 다른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작품에서 수상한 작품은 그냥 응모작이 아니라 발표작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응모를 했었지만 수상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응모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수상했다라고 한다면 이미 발표한 작품이 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다른 곳에 발표한 작품은 응모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발표라고 한다면 좀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유료 발표가 됐든 무료 발표가 됐든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발표해서 완결한 작품 같은 경우는 요거를 우리가 응모 자격을 부여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공모전에 참여를 했던 것은 상관이 없지만 다른 곳에 좀 정식 발표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은 조금 응모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작품을 응모했는데 고치고 싶은 경우가 있죠. 우리 공모전 시작하자마자 작품 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항상 그렇죠. 근데 그분들도 이제 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 좀 내가 약간 좀 고치고 내고 싶네. 이거 좀 다듬어서 내고 싶네.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다시 보내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다시 보내도 됩니다. 다만 두 번째 낼 때는 앞에 내가 언제 언제 냈었는데 그건 취소하고 이걸로 하겠다. 그러니까 뭐 제목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같은 작품인데 제목이 바뀔 수도 있으면 사실은 그만큼의 예심 심사위원의 에너지가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내가 요 작품을 썼었고 뭐 1월 1일 날 내가 보냈었는데 요 작품을 다듬어서 혹은 아까 잠깐 얘기 나눴던 것처럼 PDF로 변환을 안 해서라든가 뭐 약간 저 그 분량 조절을 조금 더 치밀하게 해서 다시 보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보냈던 건 무효로 해주세요라는 것을 자유롭게 표시를 해주시면 얼마든지 다시 보내셔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Q&A예요. 예, Q&A고요. 자, 공모전 노하우인데 우리 웹소설 이만자 공모전이 여러 군데 보도가 됐어요. 보도가 되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초반 5화에다가 뭘 도대체 할 것인가 라는 얘기를
적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좀 리뷰를 할게요. 자, 웹소설의 성공은 초반 5화 정도에서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뭐 초반 5화에 뭐 문장을 보고 판가름을 하느냐, 아니면 초반 5화에 뭐 분위기를 보고 파악을 하느냐, 이런 건데, 일반적으로 웹소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웹소설의 장르적인 특징으로 접근했을 때 주인공을 주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인공이 5화 동안에 어떻게 설정돼 있느냐를 보고서 아, 요거는 주인공이 제대로 돼 있으니까 뭐 주인공이 착한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주인공 설정과 주인공 표현이 제대로 돼 있으니까 요 작품은 흘러나가겠다. 혹은 아, 이 작품은 이건 주인공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조금 좀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행하기 좀 어렵겠다. 이런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물론 초반 5화를 보는데 이거 말고도 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결국 주인공으로 모여진다. 이런 겁니다. 주인공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웹소설 주인공은 또 특징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성격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인물들이 많죠. 막 회귀를 했다던가 아니면 뭐 상태창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던가 자기만 레벨업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인공의 성격이나 특징을 통해서 이제 어때요? 우리가 아, 이 사람한테 우리가 독자로서 그 감정이입을 할 수가 있구나. 이 사람을 응원할 수 있구나. 이런 게 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인공이 이제 뭘 해야 될지가 보여야 돼요. 그리고 주인공이 그것을, 그 목표를 어떤 걸 가지고 달성을 할 것인가. 회귀를 한 사람이면 뭐 가령 재벌 자기를 뭐 망친 재벌집에 복수하는 내용인데 내가 회귀했어. 이러면 나는 회귀한 능력, 지적 능력을 가지고 회귀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게 됐으니까 그런 정보력을 가지고 내가 재벌한테 복수할 거야. 라든가 나는 무슨 열매를 먹었더니 몸이 막 늘어나는데 그걸 가지고 해적왕이 될 거야. 근데 얘는 성격이 뭐 후회를 하지도 않고 고민을 하지도 않아. 이거 누군지 알겠죠? 예, 원피스의 루피죠. 그죠? 그런 식의 주인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얼마나 주인공 설정을 잘 했는가. 그리고 그거를 5화 안에서 어때요? 설명문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겠죠. 가령 재벌집 막내 아들의 초반 5화. 혹은 그 뭐 원피스는 웹소설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웹소설로 봤을 때도 아주 좋은 초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웹소설 딱 그 원피스의 내용에서 뭐 주인공이 별로 고민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딱 목표를 설정하고 해적왕이 될 거야 이러고서 바다로 항해를 나가죠. 그런 것들, 이런 속도감 있게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제시하는가. 물론 이렇게 말했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사건을 통해서 이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 주인공의 목표가 뭔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딱 패턴이 하나 보여지면 계속 요 패턴으로 작품이 계속 되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고무고무 열매를 먹었는데 해적왕이 되고 싶어? 근데 해적들이 점점 이제 무슨 바다를 뭐 이스트블루에서 무슨 뭐 위대한 항로로 가면 갈수록 점점 해적들이 세져? 그다음에 얘도 뭐 점점 이제 전투 기술을 그 쌓으면서 파워업을 해? 그다음에 애가 성격이 그 해적왕이 되려는 야심이 있으니까 동료들이 잘 붙어? 그러면 뭐 계속 싸워 나가겠네. 뭐 이렇게 우리가 잘 작품이 진행이 되겠구만.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인공의 성격과 목적을 명시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소설이 진행될지를 보여주는 것. 이게 모든 종류의 웹소설을 시작할 때 매우 유용한 팁이다. 그러니까 주인공의 목적이 모르겠는데 한참 봐야 아는 거. 한 20화, 30화 봐야 아는 거. 지금 주인공이 지금 왜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 혹은 주인공이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고민을 하느라고 도대체 행동은 못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한 1권, 2권쯤 끝날 때쯤 이제 행동에 옮기는 거, 고민을 끝내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웹소설의 주인공답다라고 하지는 않죠. 그러면 이제 독자들이 대부분 주인공 너무 답답해요. 주인공 마음에 안 들어요. 주인공이 고구마예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웹소설의 일반적인 어떤 독자들의 수요나 독자들의 취향에 맞게 잘 세팅하는가. 이거를 보는 게 바로 우리 이만자 공모전이고요. 사실 다른 웹소설 공모전에서도 혹은 공모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웹소설의 그 뭡니까? 웹소설을 뭐 출판사에 낸다거나 아니면 웹소설 무료 연재를 시작해 본다거나 할 때도 이 부분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웹소설 공모전, 우리 이만자 공모전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웹소설의 공모전에 참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웹소설 공모전의 종류를 한번 보시면, 자, 연재 형식의 공모전이 있고 비연재 형식의 공모전이 있어요. 우리 공모전은 뭐예요? 이만자 공모전은 비연재입니다. 비연재.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연재시키지 않잖아요. 근데 플랫폼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연재시키죠. 그러니까 이게 연재 공모전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연재를 통해서 독자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비연재 같은 경우는 정말 딱 여러분들이 한 번에 딱 내잖아요. 그 내는 것에 얼마나 완성도를 높이는가. 요게 좀 중요하겠죠. 진행이 중요한가, 결과가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플랫폼에서 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공모전들이 있어요. 이 공모전들이 주로 여러분들한테 연재를 시키죠. 그리고 이 연재를 해서 굉장히 독자들한테 인기를 얻어서 예심을 통과해서 수상을 하게 되면 꽤 여러분들한테 탄탄한 웹소설 발표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근데 학교나 웹소설 출판사나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이런 곳에서 요즘에 공모전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저희 학교 말고도 꽤 많은 학교들이 또 진행하고 있어요. 공모전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은 플랫폼에서는 그렇잖아요. 플랫폼에서는 사업적인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팔릴 것 같은 작품, 정말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작품과 작가를 우리가 확보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정말 잘 팔린 작품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학교나 출판사나 지자체는 조금씩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죠. 가령 우리는 아무래도 뭐예요? 교육적인 효과도 노리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학생들한테 혹은 우리 학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대비 기능도 대비 그 경로도 마련하고요. 또 뭐 있어요? 또 이제 우리 학교 어쨌든 학생 출신이든 혹은 우리 학교 공모전 출신이든 작가가 늘어나서 저는 웹소설 이만자 공모전으로 유료 출판해서 데뷔했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 학교의 홍보도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웹소설 출판사라면 어떻게 보면 약간 플랫폼하고 좀 비슷할 수 있죠. 목적은 그렇죠. 좋은 그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작품들을 뽑아가지고 우리 작가를 확보하겠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요즘에 웹소설이 좀 인기가 많기 때문에요. 우리 좀 지방자치단체가 뭐 알리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가령 뭐 이순신이 테마인 뭐 도시가 있는데 혹은 지역이 있는데 이순신 관련 한번 공모전을 한번 해보자. 웹소설 공모전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정말 그거는 작가 발굴이라기보다는 이순신이라는 키워드를 좀 전국에 알리고 싶을 때, 그렇죠? 혹은 이순신이라는 사람에 대한 위인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을 좀 환기하고 싶을 때, 이럴 때, 그 공모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상업적인 어필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도 있지만, 공모전에 따라서는 반드시 그게 완전한 목적이 아닐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일반 독자 예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선부터 심사위원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우리 이만자 공모전은 후자입니다. 예선도 심사위원이 해요. 근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수천 작품이 막 나오죠. 그다음에 그 수천 작품의 분량들도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거를 심사위원들이 일일이 이 작품은 좋네, 이 작품은 예선을 통과하겠네, 이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반 예선은 보통 독자들한테 맡기죠. 가장 많이 본 작품으로부터 딱 그 상위를 해가지고 뭐 본선 진출작이 한 20편이다 이러면 1등부터 20등까지를 그냥 예선으로 뽑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말 독자들한테 어필할 것인가, 심사위원한테 어필할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공모전마다. 그 다음에 특정 장르나 테마의 웹소설 공모전들이 있어요. 가령 우리 공모전은 추리 웹소설 공모전만 할래요. 우리 웹소설은 전문가물만 할래요.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를 해가지고 이순신이 주인공으로 한 웹소설만 공모할래요. 뭐 이러면 그 특정 장르나 테마에 대해서 맞추는 게 그 공모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처럼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성향을 쓰든 남성향을 쓰든 일단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좋은 작품,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좋은 작품, 혹은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혹은 뭐 기본기가 잘 닦여져 있는 작품을 고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공모전의 성격이나 목표 같은 것들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문 심사가 있고 시놉시스 심사가 있는데요. 시놉시스 심사도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뭐 스토리 대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줄거리 가지고 심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문 심사는 아무래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본문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필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시놉시스는 필력보다는 기획력을 많이 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본문 심사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리뷰를 해보면 우리는 비연재 공모전이고, 그 다음에 플랫폼 공모전이 아니라 기타 공모전이고, 일반 독자 예선이 아니라 심사위원 예선이고, 특정 장르가 아닌 제한 없는 공모전이고, 그 다음에 시놉시스가 아니라 본문이 있는 본문 심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 기준들을 한번 그 앞으로 공모전들이 다양한 공모전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 공모전이 있을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웹소설 공모전의 심사 기준에서 보시면 첫 번째가 제일 많긴 해요. 얼마나 많은 독자를 확보할 수 있는가. 사실은 우리 공모전도, 이만자 공모전도 저거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웹소설 문법을 얼마나 습득했는가, 글쓰기 능력을 얼마나 갖추었는가도 어느 정도는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상업적인 공모전이다라고 한다면 1번만 보고 2번, 3번은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모전에 성격, 공모전의 목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지정된 테마를 잘 소화하였는가 같은 경우는 특수한 공모전, 정말 테마를 지정했을 때는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1번, 2번, 3번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이만자 공모전에 대한 소개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만자 공모전을 바탕으로 조금 다른 일반 공모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한두 가지 안목 정도를 공유를 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공모전, 우리 공모전도 그렇고요. 다른 공모전에서도 잘 그 공모전의 성격들을 잘 파악해서 참여하셔서 좋은 결과들 얻고 또 즐거운 작품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